자, 이제 수고름 신포경을 하겠습니다. 경락의 유주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금부터 시작을 했죠. 폐 대장 쪽으로부터 갔잖아요. 12개 했는데 금, 토, 화, 수, 상화, 목 이렇게 가죠. 지금 금, 토, 화, 수는 했고 이제 상화하고 목을 하겠습니다. 상화에 해당하는 경락이 수고름 신포경하고 수소양 삼초경이 있죠.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하고 족고름 간경이 마지막으로 해서 끝납니다. 수고름 신포경과 수소양 삼초경, 이게 이제 손 쪽에 있는 경혈이죠. 족소음 신경에서 다리를 타고 쭉 올라와가지고 음경은 가슴에서 만나서 수고름 손 쪽에 있는 음경을 타고 손끝까지 올라갑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했던 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손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태양 소사경을 통해서 손끝에서 등 쪽으로 해서 손등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얼굴 쪽으로 가고 얼굴 쪽에서 족소양 담경과 만나서 담경은 이 머리를 돌고 옆쪽으로 내려갑니다. 머리에 가장 많은 경혈을 가지고 있는 게 담경이에요. 족소양 담경은 머리 축두부 쪽을 이제 거의 다 싸고 있거든요. 그걸 싸고 이제 쭉 내려와서 담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담경은 이제 네 번째 발가락 쪽에 있죠. 다섯 번째 발가락 끝털이 지음은 족태양 방광경에 있었고 네 번째 발가락 규음 쪽이 이제 담경이 거기서 끝나게 되고 그 엄지 발가락 쪽에 있는 족고름 간경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족고름 간경이 올라가서 옆구리 쪽에 이제 기문 있는 쪽에서 끝나죠. 그러면서 그 기문하고 폐경에 운문이 연결돼서 다시 그 키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기억나시죠? 예. 이제 수고름 신포경은 족소음 신경에서 그 기를 받아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게 안쪽으로 흐르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바깥쪽에는 이제 내측으로 흘러갑니다. 팔 내측으로 흘러가서 이제 세 번째 손가락 끝에서 끝난다고 보는데 이 내측으로 몸 안쪽으로 흐르는 것은 이 심장과 그리고 이 가운데 중초, 하초. 심포하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내려왔던 개념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심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증상이 그 심장의 증상으로 드러나지만 그 장부 자체가 이 심포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부신 쪽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 기능으로는. 여기 심장 쪽에 여기 무슨 경혈일 것 같습니까? 여기 X자 있는 데가. 요거하고 그리고 전중입니다. 전중 쪽. 조금 위쪽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X자로 표현되는 게 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가운데 중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아래쪽은 경혈로 따지면은 성문 또는 어떤 책은 음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문보다 이제 저희는 음교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성문에 뜸 뜨는 경우는 저희 구당 선생님이 하시는 뜸법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성문에 뜸 뜰 때는 임신 이미 다 끝난 여자분들, 남자는 떠도 상관없겠지만은 남자는 기회와 관원을 또 뜨기 때문에 성문까지 쓸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여자한테 제가 중국을 쓰고 성문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음교를 안 쓰고. 그리고 인산뜸법에서는 이 중환하고 성문에 뜸을 뜨고 족삼리에다 뜸을 뜹니다. 크게. 그리고 배 쪽에서는 중환하고 성문을 주로 뜨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삼초, 이게 심포경하고 삼초하고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수소양 삼초경도 요 내측으로 흐르는 것은 요 뒤쪽부터, 요 머리 쪽부터 내려오죠. 머리 쪽부터 쭉 요 목 있는데 갑상선 쪽으로 해가지고 결분 쪽으로 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내측으로 흐르는 수소양 삼초경. 이 심포와 삼초가 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측으로 흐르는 요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중과 중환과 음교 있는 쪽입니다. 거의 거기도. 그것이 수소양 삼초경과 그 수고름 신포경이 같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것이 내측에서 경별 중에서 오합입니다. 오합. 각각 표리가 되는 것이 내측으로 합쳐진 걸 우리가 경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별이 경맥에서 나와서 다시 경맥으로 돌아가는데 주로 요 내부를 흘러서 표와 리가 되는 장부를 같이 커버해주는 그게 경별입니다. 경별인데 그 중에 수소양 삼초경과
그 수거름 신포경이 합쳐진 것이 제5합에서 만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전중과 중환과 음교, 상초는 전중, 중초는 중환, 하초는 음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대부분의 상화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질병들, 제가 이제 상화 중에서 3초의 문제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것 중에 갑상선 질환을 생각을 하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든 저하든 궁극적으로는 이 하초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초에서도 드러나요. 그리고 심장 쪽의 문제로 많이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팔피테이션, 심계항진이나 동계, 두근거린 증상들, 열이 위로 자주 올라가고, 신경질적이고 기가 양쪽으로 위쪽으로 치미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드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문제인데 그 질환을 대개 요 세 군데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하고 등 쪽에 심유에서 치료를 합니다. 심유와 신유가 포함되죠. 그 무극보양뜸에서는. 그러니까 무극보양뜸에다가 심신을 해주고 전중과 중환과 음교를 주로 해줍니다. 그리고 증세에 따라서 위로 열이 받는 느낌이 많은 분들한테는 위쪽은 조금 나중에 뜹니다. 심유하고 전중은 좀 뒤에 뜨고 신유하고 삼초유를 같이 뜸을 떠줍니다. 나란히 붙어 있는데 동계가 심하고 두근거리는 게 심하면 신유하고 삼초유에 먼저 뜸을 떠줍니다. 그리고 그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 전중과 심유에다가 좀 뜸을 떠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질환들이 해결이 비교적 잘 됩니다. 이 현대학으로는 상당히 난시 중에 하나고 계속해서 그 갑상선 호르몬을 밖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질환인데 이 뜸을 뜨면 상당히 편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도 중요하지만 요 안에를 좀 이해를 하셔야 어떤 자리에 뜸을 떴더니 어디에 효과가 있더라 그게 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구름 신포경은 고전적으로 이제 심의 기능을 대신하는 자리라고 알려지는 자리죠. 그래서 심의 문제를 이 신포경에서 다스리는 적이 많았습니다. 심은 군왕의 상징적 정지로 본다면 심포는 재상격이 된다고 하겠는데 그래서 심포는 심의 대행기관으로 전신 조절 작용에 관하여 아울러 심을 보호하고 화경에 사기가 침입할 때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안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바깥쪽으로 요 젖꼭지 옆에서 천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와가지고 좀 뇌치크를 흘러서 이제 세 번째 손가락 끝허리에서 끝납니다. 여기가 중층이죠. 중층에서 끝나는데 각각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밖으로 흐르는 것은 천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층에서 끝납니다. 손 가운데 여기가 중요한 경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혈이 많지가 않은데 천지나 천천은 이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천지, 천천, 천천 이런 데가 이제 코끝에 이렇게 코끝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면 닿는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코끝에 먹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됐을 때 코끝이 닿는 자리 거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 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곡택은 이제 수고름 신포경의 합수열이죠. 항상 합수열은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고름 신포경의 이제 합수열로 여기는 급성 위장질환, 복통, 구토, 설사 이런 게 있을 때 곡택 부위에 사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피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 열기가 잘 식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여기를 그렇게 쓴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락학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라인 중에서 곡택이 있고 바깥쪽이 척택인데 곡택보다는 척택은 좀 침으로 많이 써지는 자리인데 곡택은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신에 요 밑에 라인에서 극문이나 간사나 내관이나 특히 내관을 많이 쓰거든요. 내관은 참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이거 발음할 때는 이제 극문이 있습니다. 절대 12촌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손목부터 이제 5번째, 5촌 정도 되는 자리라고. 약간 중간보다 밑에죠. 여기 이제 극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수거름 신포경의 극혈이죠. 극혈.
여기가 그 스님들이 이제 절에 가서 계를 받을 때 여기에 향으로 이 자리를 뜹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있으세요? 예, 그 자리가 극문입니다. 예, 한때 절을 다니셨군요. 예. 예, 거기가 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뭐라고 하면서 해주던가요, 거기를? 수계.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예, 금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금욕하면은 이게 가슴에 열나는 거, 그죠? 어떤 거에 대한 열망, 특히 이제 어떤 성적인 열망이 이런 거 생겼을 때 그걸 억지로 참으면 막 가슴이 열불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젊은 남자 중이 그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옷 다 벗어붙이고 막 뛰어다니고 뭐 이제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가슴에 열이 생길 때 그걸 막는 자리가 요 극문이라고 그럽니다. 극문. 심포경의 극혈. 또 이 자리는 심장 박동과 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 일본에서 그 실험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호흡보사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숨을 들이마실 때 침 놓는 거하고 숨을 내쉴 때 침 놓는 거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박동이 좀 빨라집니다. 호흡을 내쉴 때는 좀 천천히 느려지죠. 숨을 들이마실 때 침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더 깊이 항진이 되고 숨을 내쉴 때는 좀 보하는 거죠. 내쉴 때 놓는 거면 숨을 들이마실 때 놓는 것은 좀 사하는 개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쓴 자리가 요 극문입니다. 심포경의 극혈. 여기를 침을 딱 찔러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막 부하잖아요. 이게 수작을 때 이제 막 그 작탁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막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또 천식의 효과가 좀 있어요. 그 숨쉬기 힘들 때 특히 이제 기관지가 좀 좁아져가지고 그 기관지 근육이 수축돼가지고 숨쉬기 힘들 때 그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에피네프린 같은 것을 이제 주사를 주면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기관지에 있는 근육에는 그 에피네프린 수용체 중에서 베타2 수용체가 있어요. 알파 수용체는 에피네프린이 가면 수축을 하는데 베타 수용체에 에피네프린이 붙으면 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가 이완을 하면서 숨쉬기가 좀 편해집니다. 에피네프린이 들어가면 그때 극문 같은 데를 자극을 해주면 에피네프린이 좀 자극이 되면서 숨쉬기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이 막 있는데 약이 없다. 주로 이제 뿌리는 약이 베타2 아고니스트 이날러라고 그래요. 베타2 리셉터를 자극을 하는 그런 물질을 뿌리는 거거든요. 천식할 때 입안에다 넣는 게 있잖아요. 보셨죠? 입안에 뿌리는 거. 근데 그런 약도 없다. 그러면은 숨 들이마시라고 앉은 채로 들이마시라고 하고 이 부분을 침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서 폐유나 고환이나 천종, 천류 쪽을 뜸을 떠줄 수가 있어요. 뜸을 뜨면서 이 자리에 자극을 하면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병원에 가면 그 주사 주고 이날러라고 이제 흡입하게 하고 또는 벤토린 같은 거 흡입하게 하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거 주사 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뜸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극문에다 침 넣고 앉은 채로 숨 들이마실 때 좀 자극하고 등 쪽에 폐유나 고환이나 천정, 천류 쪽에 뜸을 떠주면 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디 선교지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천식 환자가 왔다. 막 천명음 슉슉 들리고 막 입술 파래져가지고 막 숨 넘어가려고 그런다. 이 천식 환자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응급실에서 그 천식 발작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서워요. 곧 죽을 것 같아요, 막 사람이. 그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막 떠넘기기 바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사관 해야 되거든요. 저 천식 환자 기도사관 해본 적도 있는데 응급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이게 약 줘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 기도사관 해가지고 이게 짜놓아줘야 됩니다. 공기를.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기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못 넘기면 죽는 거고 그 위기만 넘기면 말짱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삽니다. 그냥. 정신 말짱하니. 그러니까 가장 그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놓쳤을 때 가장 아까운 환자가 천식 환자예요. 그 사람은 그때만 넘겨주면 사는데
이제 그때 그걸 못 넘겨서 죽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 기도 사건하고 하고 뭐 결정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늦으면 손상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전혀 도구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봐야죠. 그 다음에 간사가 손목에서 이제 삼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사이는 되게 여기에 텐던이 있어요. 건이 있는데 그 건 사이입니다. 양쪽 여기 손에 만져보시면은 요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만져보죠? 만질 수 있으시죠? 그 두 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수그름 신포경은. 내관이나 간사나 다 그 건 사이로 찌르셔야 됩니다. 간사는 손목에서 3촌, 내관은 손목에서 2촌이죠. 이 간사는 언제 쓰냐면 그 구원화사에 쓸 때 많이 씁니다. 구원화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초기 단계, 이때 간사에 침을 넣으면은 좀 편해진다고 알려진 자리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간사 자리에다가 그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풀을 갈아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손에다 화상을 입히더라고요. 구원화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응급으로 그냥 거기에다 뭐 붙여가지고. 근데 뭐 그러고도 구원화사 생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조금 시기가 늦으면 별 의미가 없고요. 초반에는 여기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만 막 자극을 해도 입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초반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구원화사가 올 때 한번 해보십시오. 기회가 혹시 되면. 한 번쯤은 있을지도 몰라요. 살다가 보면. 자기가 돌아갈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건칙에다 놓습니다. 건칙. 환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마비됐다. 얼굴이 이쪽이 오른쪽이 마비되면 이쪽이 안면 마비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돌아갑니까? 입이 반대쪽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약하니까. 마비가 됐다는 건 여기 그 근육의 톤이 사라진 거거든요. 위쪽으로 당겨집니다. 이쪽은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여기가 환측이고 여기가 건측입니다. 그러면 건측에 있는 손에다가 그 간사에 유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오래 좀 진행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장상호 집사님 여기 입술 근처가 마비된다는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간사에다가 피네침 하나 꽂아드렸는데, 그 마비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이제 한번 돌아간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찔러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기에. 그 다음에 내관은 신포경에서 가장 많이 써지는 자리입니다. 내관은 그 낙혈이죠. 수그름 신포경의 낙혈이기도 하고 팔맥교혈이기도 합니다. 이 수그름 신포경과 기경 팔맥의 의무맥이 만나는 자리죠. 그리고 족태현 비경의 공손과 축맥이 만나는 그 공손, 내관과 공손을 같이 써서 심이나 가슴, 위, 간 위쪽 통증을 치료할 때 이제 쓰는 자리가 내관과 공손이죠. 그때 내관을 많이 쓰기도 하고, 공손과 짝지어서 쓰기도 하고, 이 내관을 이제 단독으로 쓸 때는 그 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는 그 예 중에 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뭐 또 히스테리, 뭐 간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심장박동이 너무나 빠르거나 심장박동이 너무나 느리거나, 그럴 때 이 내관에다 유침을 해놓으면 빠른 사람은 느려지고 너무 느린 사람은 정상으로 좀 빨라집니다. 신기하죠? 제가 느린 사람 찔러서 빨라진 걸 경험은 못 해봤는데 빠른 사람 찔러서 느려진 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도 찌르자마자 얼마 안 있다, 불과 한 10초? 10초도 안 돼서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찔러놓으면 막 그 두근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유 없이 그 안절부절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런 때 이 내관에다가 침을 꽂아놓으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도 사용을 하죠.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컴다운 시킬 때 좀 쓸 수가 있는 자리인데, 약으로 따지면은 한약의 우황청심환, 청심을 시켜주는 자리, 심장을 좀 맑게 해주고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고 현대의학의 약으로 따지자면 진정시키는 약, 뭐 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들이 있죠. 발륨이나 들어보셨죠? 발륨.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 약들. 그런 계통의 약이 효과가 나는 그런 혈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과는 실제로 효과가 잘 나는 자리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일 있을 때.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좋아집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대릉이 있습니다. 대릉은 수거름 심포경의 원혈이죠. 손목에 있는 자리인데 다른 때 많이 쓰지는 않고 손목 쪽에 삐었다거나 뭐 그런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게 구부릴 때 힘든다거나 뭐 필 때 힘든다거나 요게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구부리거나 필 때 힘든 것이 양쪽에 손목 쪽에 있는 그 건이 지나가는 그 자리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지구촌교회 어떤 분이 이제 손목이 상당히 좀 뻑뻑하고 막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만져보니까 바깥쪽 조금 이따 하겠지만 외관 쪽에 이제 통증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외관 밑에 그 양지 쪽에, 양지라면 여기 쏙 들어간 데입니다. 그러니까 수관절 쪽이죠. 요골하고 척골이 끝나고 여기 이제 주상골이라고 손목 쪽에 있는 뼈들 많이 있죠. 거기가 관절을 형성하는 바로 이제 그 부위인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뜸을 연속골을 떠줬는데 손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분도. 어쨌든 대릉도 이제 저는 손목에 문제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카팔 터넬 증후군이라고 손을 많이 쓰신 분들이 요 주변에 인대가 이제 좀 두꺼워지면서 요 가운데로 흘러가는 정중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을 누르면 손이 저립니다. 상당히. 저리거든요. 이때 그 저린 증상에 대릉 같은 데다가 피네침을 하나 꽂아준다든지 하면 저리는 증상이 상당히 가십니다. 피네침을 꽂든 여기다 뜸을 뜨든 상당히 해볼 만한 거죠. 이거 카팔 터넬 증후군 심한 경우 수술하거든요. 이게 다 째가지고 그 감압시켜준 인대를 좀 감압시켜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침 넣고 뭐 뜸뜨고 하는 것이 낫죠. 그리고 여기 요 주변을 감는 테이핑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요 신경에 지나가는 데를 사이를 두고 테이핑을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두르거든요. 또 여기도 반대쪽으로 한번 두르고 그러면 요 인대가 좀 편해지면서 신경 누르는 게 좀 적어지면서 손도 많이 풀립니다. 예, 2번 감습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감고 한 번은 반대쪽으로 감고 테이핑 할 때 가운데 비워두고 예. 정중신경 지나가는 쪽 비워두고 그렇게 감으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전주에서 진료를 할 때 저한테 온 카팔 터넬 증후군은 테이핑으로 낫고 저 말고 다른 원장님 가신 데는 수술을 해서 낫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가 이제 테이핑을 해서 안 나시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안 해도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침이나 뜸도 이 자리에다가 해볼 수 있습니다. 대릉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노궁이 있습니다. 노궁은 요 손바닥에 있는 데인데 노궁은 기공하는 사람들한테서 중요한 자리죠. 발바닥의 용천과 함께 손바닥에 노궁이 이제 기를 받아들이는 데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손을 이렇게 살짝 쥐면은 가운데 손가락이요. 검지가 닿는 자리입니다. 중지. 중지가 닿는 자리가 되게 노궁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털이 이제 중층이 있습니다. 수거름 심포경의 정목혈이죠. 이 중층은 혀가 갑자기 부어서 입안이 가득한 느낌. 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혀가 갑자기 붓는 느낌이 들어서 입안이 상당히 좀 거북하고 꽉 찬 느낌.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쓰는 자리입니다. 혀의 질환 쪽에.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수거름 심포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많이 내게 하는 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막 하고 싶을 때 이게 중층에다 침 놓고 해도 됩니다. 자극을. 그러면은 공부하고 싶으면 욕심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알려드릴 걸 그랬나요? 진도가 덜 나가서. 그 시험 볼 때 긴장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는 사람들 있죠.
막 거기도 이제 안전운전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내관에다가 피내침 해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진정시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수소양 삼초경입니다. 삼초경은 수거름 심포경이 가슴에서 족소음 신경을 만나서 올라가가지고 중층에서 이제 세 번째 손가락에서 여기는 이제 수소양 삼초경은 네 번째 손가락이죠. 이렇게 이제 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낙혈은 외관이죠. 원래 이제 그 기의 흐름은 이미 그 내관에서 외관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죠. 항상 끝에서 끝으로 간다고 안 했죠. 낙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기의 흐름은. 관층을 통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어깨 뒤쪽으로, 병포로 가서 대추 쪽으로 갔다가 이 옆쪽으로 다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천유, 예풍, 뭐 계맥, 각손 이런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얼굴 앞쪽에서 이제 그 기운 여기 사죽공이죠. 사죽공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경락의 흐름으로 딱 보면 이 수소양 삼초경이 어떤 질환과 관련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의 질환? 얼굴 쪽에서 특히. 그렇죠. 귀와 관련된 질환이 수소양 삼초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 그리고 요 내측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은 이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천유 뭐 이쪽 있는 얘기거든요. 이쪽 내려와서 여기 목 앞쪽으로 이쪽에 뭐가 있으면 여기에 갑상선이 있잖아요. 요 목에 갑상선 쪽을 통해서 심장으로 내려와가지고 심장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게? 아까 앞에 심포경에서 우리가 여기를 봤죠. 상초와 중초와 하초 여기서 이제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심장 쪽은 전중 그리고 중환, 음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치가 성문처럼 돼 있지만 항상 성문보다는 음교 쪽이 특히 여자들한테 남자한테는 기에 관한 얘기를 되게 대신하고요. 여자한테는 여기 음교 쪽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좀 음교가 불안하시면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성문에다 뜸뜨셔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일본에서 나온 소설을 보는데 그 소설의 그 주인공의 숙이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하면서 젊었을 때 자기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기인이 와가지고 자리를 치료했다고. 근데 그 기인이 치료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당신 나한테 치료받으면 목숨은 건지지만 임신은 할 수 없다. 뭘 선택을 할래?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살았어요. 치료를 받고 살았는데 임신은 못하게 됐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치료점이 여기 성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성문 쪽에 뜸을 떴던 침을 뭐 강하게 났던 하여간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신에 여기에 이제 뜸을 뜬다든지 하면은 임신을 잘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어쨌든 수거름 심포경과 수소양 삼초경이 이렇게 비슷하게 안쪽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수거름 심포경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게 가운데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 갑상선의 문제를 반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합이라고 그랬죠? 경별에서 5합이라고 그랬습니다. 5합. 5번째 합. 책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경별 있는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흐르는 것은 손등 쪽으로 쭉 가서 양지, 외관, 옆쪽을 딱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어깨 쪽을 돌아가지고 귀 쪽을 감싸고 가가지고 사죽공에서 끝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관충은 네 번째 손가락에 이제 정금혈이죠. 수소양 삼초경의 정금혈. 그리고 액문은 여기 이제 너클 조인트라고 주먹쥐면은 딱 여기 있는 데 있죠. 쑥 들어간 데 있습니다. 여기 주먹쥐면은 여기가 이제 액문입니다. 요 액문은 무슨 뜻이냐? 액자는 이제 수액을 얘기하거든요. 문은 출입한다는 문호잖아요. 수액이 출입하는 문호입니다. 여기가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삼초가 폐비신과 함께 이제 우리 몸의 수도를 소통시키는
수액을 조절하는 그런 부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액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액문은 3초의 형혈이고 수에 속하며 형수혈이죠. 이 혈에서 수액의 기기가 출입한다 해서 액문이라고 했습니다. 요 액문이란 자리는 우리 몸에 이제 물과 관련된, 특히 이제 여기는 눈하고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건조할 때 이 액문에다가 침을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막염이나 이런 것일 때 침을 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불성일 때 구급회양혈로 쓸 수 있는 혈이기도 합니다. 구급회양혈로 쓰는 혈이 대표적인 게 인중, 용천 얘기했었죠. 거기에 대돈하고 액문도 쓸 수가 있습니다. 대돈, 액문 이런 자리들이 이제 구급회양혈로 쓸 수 있는 자리고, 또 하나 그 침을 요 팔 쪽에 놨는데 침자리가 굉장히 아프다. 맞고 나서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침자리가. 그럴 경우에 요 액문을 강자극을 합니다. 막 아프게. 그러면 원래 침 나서 아팠던 자리하고 요 액문 그 자리가 같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저도 이걸 좀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머리가 아프고 미식거리다고 한 사람, 그 합곡에다 이제 침을 놨었어요. 태충하고 합곡에 놓는데 합곡에 침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침 놓기 전에 손만 이렇게 눌러도 굉장히 아파했었습니다, 합곡을.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거기다 침을 놓는데 되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 놓고 너무나 아파하길래 제가 이제 액문에다 침을 놔줬습니다. 액문 침을 놓고 이제 막 작닥을 하면서 지금도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는 안 아프고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침 놓은 자리가. 그래서 이제 그만 멈췄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아파 그랬더니 이제 둘 다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침 맞고 나서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손쪽에 침을 놨는데 어디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좀 자극을 해주면은 그 통증이 잘 사라집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중풍 등 이런 떨리는 병으로 왔었을 때, 그런 때도 수문을 열어주는 효과에서 액문에다가 침을 놔주면은 효과가 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 이제 쓰는 자리고, 액문이 그 눈의 액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에 중전은 이건 또 귀하고 관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귀. 중전은 이제 수목혈이라고, 정형 유검은 유목혈이라고도 하고요. 그 오형으로 따지면 이제 수목혈인데 오수혈로 따지면, 여기는 중풍으로 잘 손을 쓰지 못할 때, 또는 땀이 많아서 손이 끈적끈적할 때, 그런 때 이 액문하고 중전을 같이 쓰게 되면 손에 땀이 많이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귀에 문제가 있어서 현운이나 이명, 이롱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귓구멍을 열어줄 때 쓴다고 합니다. 침을 놓을 때. 제가 그 김원희 집사님 침 놓을 때 기억나십니까? 손등에 중전을 놨었는데. 기억 안 나죠?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놔드렸었는데. 아니, 합곡도 넣고 중저 이쪽에다 놨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가. 예. 귀에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여기를 해놓고 이제 귀 근처에 예풍이나 완골이나 이런 쪽에 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골도 청궁, 청해, 이문 다 귀하고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 그 가장 중요한 귀 근처의 혈은 예풍이고요. 좀 떨어져서 귀 문제를 치료할 때 가장 좋은 제가 중저입니다. 그리고 뜨면 안 됩니다. 그냥 되게 침만 놓습니다. 뜨면 뜰 수도 있기는 하죠. 주로 침을 놓는 자리고, 그 뜸 떠보실래요? 한번. 이 자리가 침을 여기 밑에 세워놓고, 이쪽에 보면은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여기가 그 팔사일이라고 있어요. 사이로 침을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 중풍 환자들은 여기에다 침을 놓습니다. 같이. 중풍이 되게 이 손이 안 좋잖아요. 굽는다든지 손에 불편이 있는 게, 마비가 되어 있는 쪽 손에다가 중저를 놓고 여기 옆에 이제 팔사로 이렇게 침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요 양지 있는 데다가도 이렇게 굽어져 있는 사람들 여기다도 침을 놓거든요. 그러면 손이 이게 잘 펴집니다. 그리고 요 손이 완전히 이렇게 관절까지, 손가락까지 굽은 사람들은 요 관절 위쪽으로 이렇게 침을 하나씩 놔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살짝 손가락을 피면 이제 손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이 뻣뻣했던 손이. 그렇게 좀 반복을 하면 손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침 놓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 하나하나 꽂기가 상당히 그 힘을 많이 빼는 뭐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풍 때문에 오신 환자분을 침 놓을 때 환자 많을 때만 오시면은 좀 그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침 꽂아야 할 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양지가 있습니다. 양지. 양지는 수소형 삼투경의 원혈이죠. 특히 양지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여자들한테. 이게 자궁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자리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책에 있는 주치증에도 보시면 자궁 전후굴에 쓴다고 돼 있잖아요. 느닷없이 다른 데서는 전혀 자궁 얘기가 안 나오다가 여기서 딸랑 자궁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삼초경이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하초의 문제를 다스리는 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 양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그 뜸혈이다, 명구혈이다. 그러니까 3개 정도를 골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여자들한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당샘은 여기는 뜸 잘 뜨지는 않으시고 그 불임 환자들이 올 때 여기에 피내침은 이제 가끔 쓰십니다. 그리고 침은 항상 불임 환자들이 양지에 침을 놔주세요. 침은 꽂거든요. 근데 뜸은 부당샘은 잘 안 뜨시고 사와다라는 사람은 여기다 뜸을 많이 떴어요. 좌양지. 거의 그 루틴으로 모든 여자 환자들한테 이 좌양지에 뜸을 떠줬습니다. 사와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그만큼 여기가 그 자궁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리라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자궁에 문제가 있는 분한테 그 침을 놓을 때 우리는 주로 자궁에 문제 있으면은 그 모혈하고 유혈 이런 쪽을 많이 하죠. 다리 쪽에 삼음교를 한다든지. 근데 침은 이제 여기다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삼음교와 더불어서 여기다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이 있습니다. 외관은 수거름 심포경의 내관과 맞서는 자리죠. 여기다 침을 놓으면은 내관을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관통시키지는 않지만, 이 외관은 어떤 때 쓰냐면, 우리 보면 모든 그 외사에 의한 어떤 통증, 몸살, 어디가 아프다, 뭐 그 아픈 것을 이제 다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외관은. 내관은 어떤 마음의 문제에서 주로 썼죠. 뭐 가슴 두근거린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썼던 자리라면, 이 외관은 어떤 외적인 어떤 충격에 의한 통증, 뭐 그런 것에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절통, 뭐 유행성 감기, 상한 두통 이런 것에 의한 전신절통. 그래서 감기 몸살이 있을 때 외관하고 현중에다가 침을 놓죠. 다른 자리 기본으로 이제 놓고 외관 현중이 그 몸살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당스님이 다른 것은 보살을 안 하시는데 요 외관하고 현중에다는 영수보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락이 흐르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침을 찌르면은 보하는 거고 그 반대로 찌르면은 사하는 거죠. 그래서 외관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뒤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방향이. 이게 정상적으로 흐르는 방향인데 침을 여기서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은 사하는 거죠. 예, 위에서 아랫바람을 꽂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현종은 담경입니다. 족소양 담경. 다리 쪽은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냥 내려가는 방향으로 찔리면 보하는 거죠. 그래서 현종은 보하고 외관은 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뭐 그 평보평사로 해서 그냥 반드시 꽂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만 조금 그렇게 꽂을 때가 있고 주로 외관은 직자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많이 꽂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또 혈압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외관에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사하게 되면 수수형 삼수경 여기를 사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하나 올라가면 지구는 이제 늑간신경통에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늑간신경통. 그 늑간신경통이 뭔지 아시죠? 여기 이제 이런 데가 막 아플 때 이럴 때는 지구를 사한다고 그러죠. 여기 지구도 아랫 방향으로 같이 침을 넣어주면 이제 좋아진다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그 극문을 아까 얘기할 때 수구름 심표구형의 극문을 얘기할 때 극혈이었었죠. 잠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자리가 늑간신경통으로 호흡곤란할 때 또 쓸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는 지구지만 이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아까 5촌 정도 되는 자리가 극문이었잖아요. 내측에서 수구름 심포경의 손목에서 5촌 정도 되는 게 극문이었는데 이 극문하고 양릉천이라고 족수양 담경에 여기 이제 다리 쪽에 있는 혈이 하나 있습니다. 극문하고 양릉천에다가 침을 놓으면 그 늑간신경통으로 호흡곤란할 때 늑간신경통 해결이 잘 된다고 알려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당 선생님은 주로 늑간신경통 해결할 때 여기 극문하고 양릉천에 침을 놓으십니다. 그런 경우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늑간신경통이 심할 때 주로 건측으로 반대쪽이죠. 오른쪽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주로 이쪽 왼쪽에다가 이제 침을 놓는 거죠. 환측이 아니라 건측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으면은 늑간신경통 해결이 잘 됩니다. 극문하고 양릉천입니다. 네.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책에다가 써놓으십시오. 지금 다 필기하고 계시죠, 책에다가. 저희 책이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그 임상적으로 이렇게 써먹는 것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 책에 없는 말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일부러. 책에 있는 얘기는 잘 안 읽습니다. 책 보시면 되니까. 책에 없는 얘기를 많이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많이 그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들을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종이 있습니다. 회종을 이렇게 많이 쓰는 자리는 아닙니다. 수소형 삼초경이 이제 극혈인데, 담즙 질환이나 화농성 질환, 간질 이런 때, 또는 귀가 갑자기 울 때, 이명이 막 갑자기 생겼을 때, 또는 팔이 좀 아플 때, 이런 때 이제 그 회중에다 쓴다고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이제 많이 써지지는 않고 되게 외관 쪽에 또 많이 씁니다. 더 요 외관이나 회종이나 위치가 크게 많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일 때 외관을 많이 쓰고, 이제 귀가 갑자기 울 때 중절을 쓸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회종을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삼양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삼음교와 반대죠. 삼음교는 세 개의 음경이 만나는 자리죠. 족 음경들. 근데 삼양락은 양경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수의 손에서 수삼양경이 만나는 자리가 삼양락입니다. 수삼양경이 뭐가 있죠? 대장경이 하나 있고요. 수양명 대장경,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 수태양 소장경, 세 개가 있죠. 되게 이제 그 손의 바깥쪽으로 흐르는 그 세 개의 경락이 만나는 자리가 삼양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임상에서 많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 위에 이제 천정이 있고, 사독이 있고, 천정이 있고,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요 위에 천정 위쪽에 청냉현 부분을 저는 테이핑 할 때 좀 많이 씁니다. 심을 많이 놓지는 않는데, 여기가 청냉현 부분이 뒤쪽에, 삼두박근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자리기도 하고, 저는 테이핑을 할 때 이제 이쪽, 상부 어깨 쪽이나 이쪽 밸런스를 잡을 때 여기에 테이핑을 좀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위에 소락이나 노회나 결뇨나 이런 데는 많이 써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천료가 수소양 삼초경의 이제 경혈이죠. 고건이나 견정은 다른 경혈이죠. 견정은 담경이고, 여기는 소장경이죠. 수태양 소장경의 자리입니다. 천료가 수소양 삼초경인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견정과 고건과 사이에 있어서 상부승분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하늘천자가 들어가서 심장이나 이런 곳을 치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류는 고혈압의 최고의 명언이라고 알려진 자리고, 천식에도 천종과 함께 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종하고 천류하고 그리고 폐유하고 고항하고 이렇게 이제 뜸을 뜨면 그 천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한테 천류는 뜸을 떼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류나 견우나 이런 자리가 고혈압 환자의 이제 명부혈로 알려지는 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국보양 뜸만 떠도 괜찮긴 하지만 이 천류 쪽에도 이제 뜸을 떠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루틴으로 들어가는 자리죠. 저는 요 근처에 어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루틴으로 피니침을 해주기도 하고요. 상당히 천류는 많이 씁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천유가 있습니다. 천유는 여기 흉쇄돌근이 이제 이쪽 뒤에 그 유양돌기 바로 뒤쪽에 완골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이 앞쪽으로 내려오는데 완골 좀 밑쪽으로 주로 천유 쪽에 압통이 많이 나타납니다. 완골은 눌러서 아픈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천유가 훨씬 압통이 많이 나타나는 자리고 저도 여기에 이제 침을 놓든지 테이핑을 하든지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 흉쇄돌근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 흉쇄돌근이 귀의 문제와 관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유양돌기랑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의 문제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이나 이롱이나 뭐 불면이나 이런 쪽도 관련이 많이 있고 또 머리 어지럼증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치료를 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이 이제 또 귀 속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뭐 천유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어깨 쪽의 문제, 머리의 문제, 귀의 문제 다 관련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검사하실 때 눌러봐가지고 압통이 심하게 나타나면 치료를 해줘야 될 자리예요. 예. 그 다음에 예풍이 있습니다. 예풍은 귀질환의 모든 귀질환의 명부혈이죠. 그리고 안면신경마비나 3차 신경통 이런 때도 예풍은 피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안면신경마비 있을 때도 많이 쓰는 자리거든요. 귀의 중이염이나 뭐 외이도염이나 이런 모든 귀의 증상, 뭐 이명, 이롱, 이하선염 이런 데도 많이 쓰고요. 중풍이나 반신불수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눈의 병에 쓰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눈의 문제 있을 때? 정명이라고 그랬죠. 또 모든 귀의 문제는 예풍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뒤에 계맥이나 노식 이런 데는 많이 안 쓰고요. 각소는 침을 많이 넣는 자리입니다. 각소는 눈에 문제가 있을 때 침을 많이 넣습니다. 안병, 각막염, 눈 쪽에 문제 있을 때 꼭 침을 놓고 가는 자리입니다. 귀 끝에 바로 이제 있습니다. 이첨으로 딱 이제 이어져 있는 자리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문이 있습니다. 요 이문은 청궁 바로 위쪽이죠. 요 귀 앞쪽으로 있는 경혈들이 여기가 이문이고 요 밑에가 이제 조금 밑에가 청궁이고 요 밑에가 이제 청회죠. 쭈라니 나란히 세 개 있는데 제가 귀의 문제가 조금 심한 분들은 요 세 개의 침을 같이 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풍에다 침을 놓고 앞에는 여기 이문과 청궁과 청회 다 놓을 때가 있는데 되게 한가운데인 청궁 정도만 놓으면 좀 되게 해결이 되는데 같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료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경혈은 아니고요. 요 사주공은 굉장히 많이 써지는 경혈입니다. 두통이 심할 때도 여기가 쓰거든요. 뇌충혈, 두통, 안면신경마비, 또 모든 눈의 병. 여기 목사혈에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사주공에서 요 방향으로 태양혈 쪽 방향으로 해서 이 피부 밑을 찔러가지고 이제 그 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공은 그냥 고자를 팍 찌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쭉 찌릅니다. 밑으로. 그러면은 두통이 해결이 잘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통 중에서 요 사주공에 침을 쭉 찌르고 동자류에 침을 깊이 찌릅니다. 동자류 있는데 침이 다 들어갈 정도로 뼈 달 때까지 막 찌르거든요. 그러면 한 4, 5cm 막 들어갈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을 찌르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요 템포라리스 머슬이라고 이쪽 근육 있죠. 요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통증인 것 같아요. 아마 해결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요 사주공에서 여기까지 침 찌르고 동자류에 침을 찌르면은 요 부분 두통이 많이 해결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완치가 되지는 않고 제가 침수련에서 봤던 분 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뭐 그 두통이 그렇게 해결 안 돼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별짓을 다 했다고 하는데 안 됐던 분한테 구당 선생님이 이제 한번 슬쩍 웃으시되 그럼 내가 해결해 주지 하고 이제 놓으신 게 그런 방법으로 놓으셨어요. 상당히 깊이 자극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 최근 10년 안에 이렇게 머리가 맑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침 맞으러 오셨었는데 그만큼 여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써먹습니다. 근데 너무 막 무지막지하게 하면 또 머리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잘 보고 써야 됩니다. 여기가.